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민법 강의 3회독 141페이지 5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 무효는 절대적인 것이고 따라서 누구도 사회질서 위반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 밖에 반사회 질서 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우에는 효과를 이행이 있기 전에 이행이 있음으로 나눠 살펴보아야 한다. 이행이 있기 전에는 행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에 비하여 이미 이행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행한 것이 반환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문제가 생긴다. 이는 746조의 해석의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그러한 급부는 불법원인 급여이어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방가리 변에 746조의 불법은 인격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외에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견해, 3번에 746조는 적용에 배제되는 많은 예외가 있으며 이중 예외는 그중 하나라는 견해로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142페이지. 그리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일설과 같으나 근래 불법성 비론을 채우면서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사견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과 제746조의 불법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으나 제746조의 취지를 살리면서 합리적으로 규율하려면 선량한 풍속 위반만이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그리하여 선량한 풍속 위반이 아닌 단순한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불법원은 급여로 되지 않고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견에 의하면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미 이행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모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 일부만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부모의 법률가 적용된다. (6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가일본의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력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제104조에서 어떤 자가 약자 지위에 있는 자는 다른 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리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폭리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으로는 제104조 외에 339조, 제607조, 608조, 이자제한법 2조,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이 있다. 그런데 제104조 이외의 규정들은 주로 금전대차에 있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그에 비하여 제104조는 금전대차, 물건 거래를 포함한 모든 경우를 위한 일반적인 폭리 규제 규정이다. 제104조와 103조는 관계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다수어는 제104조의 폭리행위는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일종이라고 한다. 판례는 다수어가 같은 폭리행위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양가를 이번에 제104조의 적용 범위 제104조가 매매 등을 비롯한 유상계약을 적용되는 의무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계약이 아닌 유상행위 또는 무상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방어로만 절반 재산상의 유상계약에 적용되고 징역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방어로만 절반의 소유권의 포기, 증여 등의 무상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 143페이지.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기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무상행위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지했다. 네, 이거 간단한 거는 메모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검토 및 사견 제104조는 급부의 공정성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의 객체가 없는 단순한 무상행위는 제104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전에 급부한 것의 대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처럼 전체적으로 보아 쌍방의 급부가 있었던 때에는 제104조의 적용 내지 유추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대법원이 실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회수하려면 물품 배상 대금 중 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기서를 써야 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공박 상태 하에서 구속된 자기 남편을 석방, 구제하는 데에는 위수표의 회수가 필요한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 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지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보관 중이던 남편이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해준 채권 포기 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행위에 반하는 명무당한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라고 하겠다. 그에 비해서 단순히 증여를 받기 위하여 감금하였다가 증여를 받고 풀어준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쁨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행위의사의 의무나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를 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일설 및 판례가 타당하다.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면 합동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된다. 대법원도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폭력행위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 그에 비하여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가 3번의 요건 폭력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두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방금 1번의 객관적 요건 양가로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폭력행위가 되려면 먼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 기부행위는 폭력행위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급부 사이의 불균형은 가치의 차이가 클 때 인정될 수 있으나 가치의 차이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44페이지 그 판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경제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 이러한 판례가 인정한 불균형 사례는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시가의 8분의 1 정도인 경우, 토지를 시가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건물을 시가의 3분의 1에도 미달한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가옥을 시가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매한 경우도 폭리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판결에서는 부동산을 반값에 매매하였다고 하여 바로 제104조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 수용가가 체납한 전기요금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폭리행위라고 한 적도 있으나 경영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였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납 요금이 있는 것을 알고 공장은 매수 또는 경락한 경우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매매조건을 받아들여 매수한 경우에 관하여 여러 판결에서 폭리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양가로 나의 불균형의 판단 시기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언제인가? 여기에 관해서 통설은 법률행위 당시라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일의 통설과 같은 태도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의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각 주식회사가 을 등과 체결한 키코 통화옵션이 불공정한 행위인지 등 문제 사안에서 키코 통화옵션 계약의 구조가 환율 변동이 클수록 그리고 급격하게 발생할수록 은행의 손실은 제한적인 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서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시장 환율 추세와 대다수 국내외 연구소의 금융기관 등의 환율 전망에 비추어 시장 환율의 상승 확률이 높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다가 사후 시장 환율이 급상승한 결과를 놓고 계약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위 통화옵션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판례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145페이지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사견으로 통설이 타당하다. 방가리군의 주관적 요건, 양가로 가해 서설. 폭력행위가 되려면 피해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즉 피해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폭력행위자가 이를 이용하였어야 한다. 양가로나의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공박은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때가 많겠으나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이어도 무방하다. 그리하여 가령 위급한 환자에게 의사가 과다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감금하고서 토지를 싸게 팔도록 한 경우에도 공박에 해당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실에 다른 고소가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시부모와 남편 및 본인까지도 병중에 있었고 결혼하던 회사는 부도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박한 상태에 있었으며 합의의 내용도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그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에 비춰볼 때 단체 협약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 측의 경영 상태에 비춰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경솔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눈다. 다솔은 의사를 결정할 때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의 몇 번은 고려를 하지 않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고 하나 소설은 선천적 경솔 또는 주위 사정으로부터 피할 수 없었던 고도의 부족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분명치 않다. 사견, 주의를 게을리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의 관점에서 제104조는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규정을 경솔을 이용한 폭력을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다소리 타당하다.
746페이지에 대법원은 토지의 평당 단가를 2,1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그 10배인 21,000원으로 모기한 것은 경솔에 해당한다고 한다. 무경험의 의미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인 생활 체험이 불충분한 것이라고 하거나 또는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의 결여라고 하나 반가로 이번에 문제되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평균의 거래 당사자가 가지는 식견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반가로마자 이설은 무경험과 법률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무경험의 의미도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판례는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고 하여 일설과 같은 견지에 있다. 사견으로 제104조가 무경험을 포함시킨 데에는 일반적인 경험이 부족한 자는 거래도 명족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려가 적용한 듯하다. 그리고 보면 무경험은 일설 및 판례처럼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무경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공박이 있어서처럼 구체적인 경우에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공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고 그 모두를 갖출 필요는 없다. 양가로 다해 폭리행위자의 이용 폭리행위자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 존재하는 것 외에 피해자의 그러한 상황을 폭리행위자가 이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견해가 나눠진다. 통설은 폭리행위자가 피해자가 위에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알고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소설로는 그러한 의도나 악의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공박 등을 이용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 3번에 그러한 의도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특히 과거에는 인식을 요구하는 판시한 적이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상대방이 당사자에 대한 이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태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사견으로 104조에서 뭐뭐로 인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를 이용하여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통설 판례가 없다. 반가로 3번에 증명 책임이 기타. 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위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 147페이지 어져야 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폭리행위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요건은 법률행위가 폭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극부가 반대, 극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사실을 모두 증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고 하여 곧 그것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하나의 판결에서 위의 법률을 인정하면서도 매매 가격이 시가의 약 8분의 1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도인이 평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인정되며 또한 매수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약 3개월 후에 매수인의 4.5배 정도로 전매한 경우 특별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사정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에 인한 것이며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관하여 폭리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솔과 무경험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공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양가로 4번의 효과 법률행위가 폭리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무효로 된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에 의하여 유도하게 될 수도 없다. 법률행위 일부만이 폭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한다. 폭리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우 그에 기하여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미 이행된 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통설은 폭리행위에 있어서도 급부가 불법원의 금액이라 하나 그때는 불법원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피해자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소설은 폭리행위자의 폭리행위와 상대방의 행위는 분리하여 고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급부 행위는 무효가 아니므로 피해자는 그 급부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관한 판례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다. 사견으로는 폭리행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위반은 아니고
단순한 사회질서 위반일 것이어서 746조가 아니고 742조는 적용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그들의 행위나 폭력행위로서 유형을 모르고 급부한 경우에는 그들 모두가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선량한 풍속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설처럼 746조의 단서가 적용될 것이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건에 서도록 하겠습니다.